자, 그 다음에는 잘못된 그린. 잘못된 그린은 그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코스에 보면은 투그린 사용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A그린 사용하면 B그린은 잘못된 그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A그린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 공이 올라갔어요. 자, 이럴 때도 벌타 없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그린까지 했습니다. 자, 플레이 금지구역. 플레이 금지구역도 있어요. 플레이 금지구역은 위원회가 플레이를 금지시킨 코스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때 플레이 금지를 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환경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서식지를 우리가 공 치자고 자꾸 파괴하면 안 되겠죠.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 여기는 플레이 금지구역입니다. 플레이 금지구역이면 당연히 벌타 없이 드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묘목이나 화단, 잔디 재배지, 잔디를 이식한 구역. 여기 새로 조경 상태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자,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플레이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는 플레이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역, 뭐 고압선이 지나간다거나 이런 데는 플레이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또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런 장소에서는 플레이 금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 금지 구역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엔 구제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제구역이란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드롭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드롭하는 장소, 구제구역이에요. 규칙에 따라서 구제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가 반드시 드롭을 해야 하는 구역. 예전에는 두 클럽 이내 드롭하면 드롭도 예전에 어깨 높이에서 했었죠. 드롭해서 공이 딱 굴러가도 거기 반경에서 조금 벗어나도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서는 구제구역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 드롭존 안에 공이 떨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드롭이라고 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구제구역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죠. 구제구역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점.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나왔었죠. 기준점을 구하는데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면 구제구역 하는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현재 볼이 놓여있는 지점이 구제구역이 되는 측정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페널티 없는 구제구역 지점은 기준점인 어딜까요? 그러면 페널티가 없는 구제구역. 페널티 없는 구제구역은 현재 볼이 놓여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점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니어리스트 포인트라고 했었죠. 자,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또는 두 클럽 길이 이내에 구제구역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때 한 클럽이고 어떤 때 두 클럽이냐 하면, 자, 한 클럽일 때는 벌타가 없는 경우에, 정말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한 클럽 이내에 구제구역을 설정해 둡니다. 그 다음에 두 클럽은 벌타를 먹어야 될 때, 피치 못할 상황에서 벌타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 있어요? 우리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페널티 벌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언플레이어블 볼.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고도 페널티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언플레이어블 볼은 볼이 현재 놓여있는 위치가 기준점이 된다고 했고요. 페널티 구역의 기준점은 볼이 최후로 페널티 구역의 경계선을 넘어간 그 최후의 경계선이 기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또 구제 구역의 위치도 제한을 했어요. 자, 반드시 그 구제 닿는 그 드롭 존은 일반 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반 구역 안에 있어요. 뭐 페널티 구역이나 오비 구역, 오비는 참 경기장 바깥이니까 구제 구역의 위치로도 적합하지 않겠죠. 자, 반드시 일반 구역에 있어야 하고, 구제를 당하는 그 드롭존 위치는 홀에 일단 가깝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이 또 돼야 되겠죠. 홀에 가깝게 드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구제구역의 조건 알아봤습니다. 구제구역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정상적인 코스 상태예요. 지금
캐주얼 워터라고 합시다. 아,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에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일시적으로 고인 물 안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 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구제구역의 기준점, 우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는 그 볼이 현재 놓여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홀에서 가깝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홀에서 먼, 그래서 볼하고는 가깝고 홀에서 먼 이 볼이 있는데 후방으로 기준점을 정했습니다. 자, 기준점은 일단 이 코스 일반 구역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볼의 원래 지점하고는 가깝지만 홀에서는 가깝지 않은 지점, 딱 이 지점이에요. 볼 뒤쪽으로 홀에서는 가깝지 않은 지점. 자, 그 다음에 구제구역의 크기는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반원이 나오겠죠. 한 클럽. 아까는 우리 반원이 안 되고 반원에서도 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원에 나와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셨나요? 아까 조금 애매한데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후방으로 드롭을 했기 때문에 홀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원이 만들어져도 공이 어느 위치에 떨어져도 다 홀에서 멀어요. 홀에서 멀기 때문에 여기는 구제구역이 조금 위치가 더 크기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후방으로 드롭했기 때문에. 자, 한 클럽 또는 두 클럽. 지금은 우리 한 클럽이죠. 벌타가 없는 상태니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이기 때문에 벌타가 없어서 한 클럽 이내 드롭을 했습니다. 자,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아까 나왔었어요. 아까도 반드시 일반 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페널티 구역이나 오비, 벙커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구제구역의 위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에 가깝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제구역 기준점은 원래 있던 볼 위치에서 가깝지 않아야 된다. 원래 있던 볼보다 가깝고 홀에서는 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제구역의 크기는 기준점부터 한 클럽 또는 두 클럽. 구제구역의 위치는 반드시 일반 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자, 우리 드롭하는 방법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깨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무릎 높이로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이유가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리다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공이 자연히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도 사방으로 많이 굴러가요. 많이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구제구역을 벗어나겠죠. 우리가 드롭존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제구역을 벗어나면 다시 재드롭을 하고 해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번에 우리가 규칙 바뀐 게 모던 골프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대는 스피드 시대잖아요. 스피드. 뭐든지 빨라야 돼요. 골프가 경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차원에서 어깨 높이에서 드롭하던 거를 무릎 높이로 바꿨어요. 자, 드롭할 때 주의사항.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려야 된다. 자, 그 다음 볼은 던지거나 볼을 무릎 높이에서 그냥 던지거나 또 굴리거나 뭐 스핀을 주거나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된다. 그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본인 플레이어의 몸이나 어떤 장비를 맞추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 루스 임페디먼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루스 임페디먼트가 중요한 이유는 각 구역마다 루스 임페디먼트에 대한 규칙 적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스 임페디먼트가 어떤 때 루스 임페디먼트인지 어떤 게 루스 임페디먼트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 내에 생장하지 않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생장하지 않는다는 건 죽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단단하게 고정돼 있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돌멩이, 낙엽, 나뭇가지, 나무토막 등등이에요. 등등. 붙어있지 않은 풀, 붙어있지 않으니까 뜯어져 나갔다는 거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자,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이거 다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또 벌레와 곤충 죽은 것도 물론 루스 임페디먼트지만, 또 벌레나 곤충처럼 우리 뭐 모기나 뭐 개미 같은 거는 그냥 죽여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꺼름칙하거나 이러지 않죠. 이렇게 벌레나 곤충처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동물은 루스 임페디먼트로 간주합니다. 그런 동물이 만든 흙더미도 루스 임페디먼트로 들어가요. 자, 거미줄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뭐 지렁이, 똥이나 개미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뭐 루스 임페디먼트고요. 뭉쳐진 흙덩어리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특히 그린에서 에어레이션 하고 나면 에어레이션 찌꺼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다 루스 임페디먼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과 천연 얼음도 루스 임페디먼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아리까리한데 싶은 거, 아닌 거. 자, 자라거나 붙어 있는 상태, 아주 조그만 풀이 죽지 않았어요. 그냥 풀이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는 루스 임페디먼트 아닙니다. 자, 지면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도저히 뽑아낼 수 없어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거 루스 임페디먼트 아닙니다. 또 볼에 달라붙어 있는 낙엽, 이거 루스 임페디먼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모래와 흩어져 흙, 루스 임페디먼트 아니에요. 또 이슬과 서리와 물은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닙니다. 또 거미줄은 루스 임페디먼트예요. 거미줄은 다른 물체 어디에 붙어 있던지 간에 거미줄은 루스 임페디먼트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거미줄이 다 거미 있으면서 출렁출렁 움직이는 건 우린 그건 또 움직이고 하니까, 거미줄 보면 오래 방치된 거미줄, 먼지처럼 된 거미줄은 우리가 루스 임페디먼트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미가 막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거 루스 임페디먼트인지 아닌지 또 알쏭달쏭 할 때가 있겠죠. 자, 거미줄은 어디 다른 물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다 루스 임페디먼트로 적용을 합니다.